제8호 안건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회의자료 2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조합정관 제30조 제7항에 의거하여 매년 예상 추진 일정을 고려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도시미지구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및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의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한 사업비를 부친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근본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후 정해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2024년 정기총회에서 해당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의자료 216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내용과 관리 처분 이제 계획의 이제 초석인 아까 도조합장님 말씀하신데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받는 분까지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조합 운영비 그리고 총회 등 회의비, 홍보비 그리고 이제 용역비 내용 보시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 용역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 그 변경인가를 받게 되고 하면 이제 뭐 외부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 이제 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추정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을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그 8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 부연 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8호 안건은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8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조합원님 계시면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투표 진행하는 동안 그 뭐 기타 안건에 대한 질문 몇 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김강현 조합원님한테 마이크 한번 주십시오. 예, 174번지 김광환입니다. 예, 전임 저 이사직을 역임한 경험도 있습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외부 회계 감사 맡기셨죠? 예.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 6천만 원 들었죠? 회계 비용 말씀하시고요. 예. 그 사업구청에서 직인하는 업체에서 비용. 했는데 예. 98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야? 980만 원. 980만 원. 그건 사기하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금 그 감사 그 회계 보고서 그 결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지금 중요한 그 결함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 조합장님이 그런 중대한 그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 궁금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25억 3천만 원이라는 분식 회계가 발생했다고 지금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불분명 지출이 5,800만 원 지급됐다는 걸로 해가지고 부적격 의견으로 지금 그 감사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정기총회도 1년 전에 같은 날에 할 때 조합장님께서는 이 지금 완공일을 그 당시에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조합장 할 때보다 계획이 3, 4년 너무 늦어졌다 해가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최대한 그건 계획이고 앞당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러면은 8년에서 7년이 줄어야 되는데 요 지금 계획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지금 오늘 지금 사업 시행 변경 계획 인가일을 지금 작년에 보면은 1월달 24년 1월로 잡았다가 지금 9월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지금 8개월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거 완공일도 지금 보면은 그로부터 120개월이면 10년입니다. 그러면 34년으로 잡혀가 있어요. 이 조합원들은 한 해가 지나면은 뭔가 좀 앞당기진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기대를 조합원들은 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날이 지나면 그동안 뭘 하셨는데 자꾸 고무줄처럼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전 조합이든 지금 조합이든 지금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불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가 그 앞에 저 감사 결과가 하나의 그거는 상당히 고발 형사 사건 아닙니까? 그게 하나로 토대로 돼 가지고 그 직무유기 하시지 마시고 그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서 이 조합에 나는 어떤 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뒤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매일 그 공치 삼아 하시지 마시고 그 뭐 계약을 뭐 전국에서 했던 계약을 해제하가 뭐 재계약을 한 사례는 뭐 전국에서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그런 사례는 나는 상당히 그 보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뭐 조합이 바뀌면은 집행부가 바뀌면은 그런 건 당연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계약이 잘못됐으면 바꾸고 하는 거는 여러 사례가 있고요. 대신에 뭐가 하면은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정말로 최초로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길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고 하면요, 그 조합 내에다가 부패 신고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나 해주세요.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밖에다가 아주 고정적인 간판을 하나 걸어가지고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그 신고액에 200%를 지급한다든지 300%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걸 하나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걸 하나 하시면은 조합장님의 그 투명성도 널리 홍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부정이라는 것은 1대1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포상을 보고 그 부정을 신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부회계 감사 관련해서는 총회 책자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그 부적격 판단 자체가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외부회계 감사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사학오청에서 주관을 하였고 그 사학오청에서 지정해 준 업체를 통해서 했고 비용은 980만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행정 지도를 요청해서 바꿔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인 그 세무사님 오셔서 좀 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참석 안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조금 제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르게 답변드릴까. 예, 잠깐만 그러고요. 그다음에 외부회계 감사 건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전조합에서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왜 니는 더 늦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조합에서는 23년도에 이주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었고요. 저는 그때 공약을 못 걸었거든요. 언제 한다. 근데 조합원들이 어떻게 선택해 줬냐면 23년도에 이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그 공약을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저를 선택해 주고 저는 아마 제가 29년 내지 30년 지금 입주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는 지금 변함없이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가고 있는 이 일정이 제가 조합장이 되고 진행되는 일정이 저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거를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조합원들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무슨 다른 문제도 있다 그러는데 조합원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네.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진행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투표 안 하신 조합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 종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진행 요원분들께서는 직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조합장님 아마 질문하고 계신데 마이크 한번 주세요. 빨리 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조합장 최천수입니다. 오늘 바쁜 주말인데도 이렇게 총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데 대해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든 진행을 나름대로 잘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 개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마이크를 잡게 된 건 사실 그 일반 그 외부 회계 감사를 했는데 오늘 그 전 김광한 이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지적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답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73페이지 보면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질의를 김광은 전 이사께서 질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입은 없고 지출이 되다 보니까 결손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 2월 결손금이 있어요. 2월 결손금이 있고 2월 결손금이 있는데 2월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에 결손이 나면 소급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조합에서. 그런데 그게 몇 억이 아니고 몇십억이 되면은 상당한 돈이 거기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이제 그 지적을 해놓은 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5억 3천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월 결손금으로 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완성 공사로 이렇게 이제 목을 바꿔놨어요. 그건 왜 그래 했냐면 이게 이제 2월 결손금 소급 공제 제도가 2020년까지는 10년이었을 거예요. 10년. 그런데 2월 결손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소급 공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아까 두 번째 뭘 하셨냐면 여기 있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불분명한 지출. 조금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불분명한 지출이 뭐냐면 우리 교통영향평가할 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회사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를 540만 원 내야 하고 개인 용역 그 엔지니어한테 들어가면은 5,400만 이렇게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5,400 교통영향평가 5,400을 지출한 걸 왜 회사로 법인세를 부가세를 10% 내고 그쪽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왜 개인한테 넣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게 누굽니까 부경대 그 교수인데 이름을 조정중인가 그분한테 직접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용역비 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두 개 하셨죠? 네, 두 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불분명한 지출 이래 놓으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용역비가 회사로 안 들어가고 그 실무자한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외부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마이크 저 마이크 저쪽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쪽으로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08-36의 조합원 김노혜입니다. 지금 저기 최선수 전 조합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 속이 디비지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런 거는 변호사한테 변호사가 다 우리 저 돈도 주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는데도
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찬성을 받아갖고 위로금을 줘가지고 그게 그 시점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지금 재판에 걸려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하고 롯데건설에 내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지금 저 최전수 조합장님 계시니까 대답하십시오. 그 서로 상호 협의한 거기 보면은 롯데건설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는 롯데건설에서 조합에 준 돈은 받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사업을 건설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먼저 롯데건설의 의사를 타진해야 된다. 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조합장 최천수 조합장이 계실 때에 내가 이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뭘 그런 걸 하느냐. 그래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래 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롯데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1심에 패배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안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수 조합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예, 마이크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잘 간단하게 답을 할 거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저 이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니,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예, 질문의 요지 첫 번째는 첫 번째. 요번에 조합원 미지급권 지급한 게 예. 그때 유로금 1,000만 원을 준 것 때문에 시효가 새로 발생한 거 아니냐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예. 두 번째 그거 질문은 하고 답을 하고. 아니 간단하게 두 번째 질문은 롯데한테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롯데 패소를 했는데 잠깐만 좀 질문해 주세요. 롯데한테 패소를 했는데 답을 하나 하나씩 해보세요. 첫 번째 예. 자, 조합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우리 뭐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무엽 전 사모님의 이제 그 미지급된 걸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처음에 일을 한 건 사실이고 미지급을 된 걸 드려야 합니다 하고 안건을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그 이사회에서 이사님께서 그건 뭐 3년이면은 지나면은 이렇게 미지급을 못 한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줘도 괜찮다 해가지고 조합장님만 퇴직금하고 다 수령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장님은 조합에서 돈 다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전에 데리고 있던 아니, 사람이니까.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제 말을 만에 끝까지 위로금 주자 들어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몇 분이 그래도 일을 했는데 이래 하니까 위로금이라도 줘야 안 되겠네.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이래가 이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아까 그 현 조합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을 협의를 해도 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시던데 그 1,000만 원을 천금액에서 빼고 나머지만 주기로 뭐 이렇게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건 손해는 없어요. 그 준 것도 아니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해 준 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뒤통수를 쳤어요. 그런 걸 변호사 몰라서요. 우리 조합에 있던 변호사는 그런 거 법을 몰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답변하고 두 번째 또 롯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롯데는 그겁니다.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의 주요 원인이
조합장님이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현대건설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공문을 롯데한테 보낸 게 그게 이번에 법정에서 유효하게 써먹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장이 단독으로 롯데한테 돈을 갚겠다는 공문 보낸 것 때문에 우리 롯데한테 이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 돈을 갚아야 한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자, 그건 내가 돈을 줘야겠다. 어떻게 그걸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질관 변함이 없어요. 롯데하고 협의를 할 때도 항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타 사업지에 하는 전례를 기준해서 나는 그거를 참고를 하겠다 했지 주겠다 이렇게 단언한 적은 없어요. 아니,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그거는 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 전 조합장이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아마 녹음돼 있을 겁니다. 조합장님한테 서로 상호 각서를 주고 받을 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거를 조합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롯데건설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 했을 때 그걸 포기한다고 돼 있는데 그 돈을 롯데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사업을 다시 재개할 때에 롯데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다. 너가 어떻느냐? 요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 그때 자, 조합원이 그렇게 그건 한대했어요. 무슨 각서에 보면 각서인가 뭐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상호각서죠. 롯데가 예, 이렇게 하다 포기를 하면 예. 모든 걸 포기한다는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그런 각서는 있어요. 그 예. 대신에 예를 들어서 조합 사정에 해가지고 시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지지변 이래가지고 중단이 됐을 때는 다시 사업을 재개할 때는 우선으로 한다. 맞죠. 요런 각서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 절차를 근데 밟았느냐 지금 얘기입니다. 딱 집어서 뭔 답? 롯데건설에 통보했습니까? 예? 내한테는 한다 했어요. 롯데한테 뭔 통보를 해요?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니까 당신들 우리 사업을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거를 하면은 우리 의무는 벗어난다 얘기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데에다가 내가 무슨 갚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나는 서류상에 나온 거 알고 있고 그거는 조합장님이 하실 얘기고 그 외에 내가 그때 질의해가지고 조합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계신 데서 설명해가지고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거는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뭘 그러니까 지금- 롯데에다가 예. 현대건설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롯데에다가 통보했느냐 얘기입니다. 아니 롯데는 해임을 시켰잖아요 조합에서 뭐요? 총회에서. 해임을 시키기 전에 예. 롯데 여거가 다시 들어올 거냐고 물어봤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임 전까지는 시공사로 돼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조합장님, 예. 지금 물어볼 최천수 게뭐 조합장님이 있습니까? 말하는 물어볼 대로 이유가 없는 이야기. 말하는 대로 저분이 롯데에다가 당신들 우리 사업에 재개를 하니까 다시 사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세요. 그러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안 합니까 저는. 엄승기가 내한테 거짓말했고 녹음된 거 하면 저 최선수 조합장이 재직하실 때 한 2, 3년 안에 총회했고 아니 그래 그 보세요. 아마 예. 질의응답한 거 다 녹음돼 아니 있죠. 잠깐만요. 회의록을 보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최천수 잘못했다는 조합장님은 생각이 그걸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지금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 직무 보낸 적 유기입니다.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각서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조합장이 이해는 안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저희 법무부분한테 네.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예, 그래. 됐지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롯데 거는 아까 우리 법무부에서 그거 하신 대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한 건 일단 아까 제가 드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부터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앞에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합장님. 자, 외부회계 감사는 지금 답변을 나도 드렸고 전주와 좀 드렸고 신문한 적이 없고 총회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그 다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 조합장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부적정으로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끝내는 겁니까? 예, 사구청이 확인한 결과 이 부정적 의견이 현재 조합을 위태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앞으로는 똑바로 해주십시오라는 사구청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끊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 22년 6월부터는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부터는 제가 똑바로 지금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에 또 제가 한 거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도 또 뭐 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하도록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는 사업의 속도에 대해서는 결과를 조합원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23년 또 30년 또는 29년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입주에는 변함없이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사업 속도가 제가 받고 난 이후부터의 사업 속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25억이라는 그 분식 회계 금액이 정기 172기 감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거기에 그 발생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그 공인회계사 세 사람이 그 의견을 낸 게 그런 의견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전문 공인회계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그렇게 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자, 이 부분은 회계상에 이쪽으로 넣느냐 이쪽으로 넣느냐 차이라고 그분들도 설명하셨고 사업구청에서도 그 부분만 똑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셨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당시에 그때는 조합원으로서 찬성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조합원들의 그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사실은 좀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총회 의결을 거쳐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님 모든 죄송한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그 조합원님들이 아마 결과 기다리신다고 못 가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네. 일단 집계가 완료됐기에 보고는 먼저 좀 드리고 아니 짧게 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롯데와의 그 패소 부분도 그렇고 중간 여러 과정에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뭐 돈 80억 그게 그러면 왜 처음부터 시공해야 될 업체를 그대로 하면 되지? 그 80억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업체를 바꾼 그런 바꾸게 된 그런 것도 가근해가 있을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좀 의혹이 많은 부분, 말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제대로 밝히려 하면은 이거는 어떤 내가 수사기관이 개입돼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못했고 이거는 있습니다. 사업구청에서 도정법 위반은 정확하게 잡아 넣어갖고 전조합을 고발을 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확실한 법 위반이 발견이 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고발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진행해 주십시오.